예, 안녕하세요. 방정입니다. 오늘은 7월 31일 수요일, 또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무더운 날씨만큼, 그죠? 이 장이 어렵고 힘듭니다. 근래 들어서는 뭐 장이 좋다 말, 그죠? 좀 하기가 힘들죠. 그만큼 어렵고 힘든 지금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죠. 어느 정도 보면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상한 흐름인데 막상 그 예상이 현실이 되니까, 그죠. 약간 고통스럽죠. 항상 예측을 한다는 거는, 그죠. 이 100%가 아니니까, 그죠. 그 100%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빈틈, 여유를 두는데 때로는 그 여유가, 그죠, 엄청 큰 고통으로 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그죠, 이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냥 다 죽겠다 소리밖에 없죠. 어렵고 힘들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또 한편으로는 이 신용 미수가 얼마만큼 무서운지, 그죠, 뼈저리게 느껴요. 지금 신용이 한 19조 5천억 정도 내려왔거든요. 앞전에 많았을 때 그지 22조를, 그죠, 근접했거든요. 최소 2조 이상이 지금 털렸어요. 알게 모르게. 그런데 어디에도, 그죠, 말 한마디 없죠. 어느 주식시장 웬만한데 아예 그런도 없어요. 왜? 그런 말 하면 손님 나가니까, 손님 안 들어오니까 그냥 맨날, 그죠, 좋은 것처럼 손실 난 거는 말 안 하고, 어렵고 힘든 건 말 안 하고, 맨날, 그죠, 맨날 대박 종목, 큰 수익 나는 것처럼 계속 꼬드기는 그 부분이 지금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은, 그죠, 내만 그런가, 내만 손실인가, 그러면서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맨날, 그죠, 신규 공모주 도박판에 속아서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앞전 조금 이따 말씀드릴 부분도 있는데, 유튜브나 여러 가지 정책이 하반기부터 바뀌어요. 바뀌는데 한 8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튜브나 이런 것도요, 개인, 저같이 이래 한 사람들은 제약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법이라는 게 하도 웃기고, 그죠, 좀 애매했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하면 어떤 법인이나 큰 메이저 단체 이런 데만 주식 유튜브 이런 게 가능하다. 결국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개인들은 이것도 위반, 이것도 위반 그럼 아무것도 못 해요. 그죠? 하다 보면 그전에는 약간 욕설, 비하, 이상한 발언하면 경고, 그래서 편집해서 삭제하든지, 그러면 편집해서 삭제할 여력 안 되면 영상을 아예 다 내려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8월 14일 이후부터는 아마 개인들은 유튜브 댓글도 아마 못 달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댓글 기능을 차단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일방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하는 그 정도? 아마 종목 추천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거는 조금 다음에 기회 되면 어쨌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유튜브를 촬영을 한 것을 내려둔 거는 여러 가지 그냥, 좀 어떤 경고성, 정확하게 뭐가 지적당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고 싶은 말 하는데, 그죠? 그게 뭐가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신규 공모주 도박판, 맨날 도박판이라고 연기금, 기간, 양아치 새끼라고 욕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면 현실은 현실, 있는 건 그대로를 이야기했는데, 그죠? 그렇다고 정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기관분들이 공모주를 조금 거시기하게 운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오늘도 보면, 그죠, 신규 도박판 벌어졌죠? 뻔한 스토리, 뻔한 결과고. 그런데 개인들은, 그죠, 참 무지해요. 물론요, 과거였다, 현재나
개인들이 무지한 거는 사실인데, 근데 이 질이 가면 갈수록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상당한 역할을, 그죠? 유튜브, 무차별적인, 무분별한 유튜버들이 하는 것도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저도 그런 선무당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보는 시각은 그런 부분이 많다. 신규 공모주 벌어지면 그 회사의 가치나 이런 것들은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그죠? 뭐 재수 좋으면 따따블 먹는다 이런 식으로 부추기니까 혹시나 하고 막 덤비드는 거예요. 시초가 따라 붙고 이래 따라 붙고 오늘도 보면 그죠? PNS미 뭐 캐닉스, PNS미 캐닉스 발음도 좀 힘들어요. 이 종목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그죠? 의료용 로봇, 보행 로봇. 그러니까 개인들이 한장할 만한 그런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광고 때리고 막 다 팔아치우죠. 오늘도 보면 시가가 플러스 36% 출발. 그리고 고가가 한 50%그 정도 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가가 플러스 13%. 저가가 오늘 종가. 그러면 저가가 25,000원이거든요. 근데 종가가 25,050원. 그러니까 거진 최저가에 끝난 거죠. 그 말은 그죠? 대부분이 물렸다. 그리고 시간 지나면 공모주를 어때요? 시간 지나면 막 줄줄줄줄줄줄 끝없이 하락이죠. 끝없이 하락. 대부분이 다 그런 패턴. 그러면 이 공모주 놀이하러 들어간 사람들은 뭐 1박 당일 코스 도박을 하든지 아니면 들고 있으면 끝없이 하락. 돈이 잠기는 거죠. 계속 그런 거에 반복. 그죠? 그러니까 도박판에 하는 거예요. 그래 좋으면 다 기관들도 들고 있지. 그죠? 뻔한 스토리죠. 밴드 상단에 초과해서 무조건 물량 많이 받았어. 시초가에서 띄워가지고 다 팔아치우고. 오늘도 역시 똑같아요. 개인들이 사고 외인 기관 다 팔아치우고. 뭐 뻔한 스토리. 그죠? 그런데 맨날 당하는 개미들은 맨날 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돈이 없고 계속 반복이죠.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상 같아요. 지금요, 장이 살려고 하면 어떤 신규 공모주가 일에 들어왔는데 그게 시초가부터 마이너스를 때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기간이 한두 번 장난질을 했나 도박판 벌였는데 걔네들이 손해를 입으면 이제 손 털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 도박판 절대 안 멈추죠. 쉽게 돈 버는 방법을 왜 포기해요? 근데 아무도 말을 안 한다.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은 계속 당하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그죠? 잘 아는 서학개미들. 그죠? 이 서학개미들도, 그죠? 어찌 보면 무지하죠. 무조건 돈 번다. 무조건 돈 번다. 하면서 계속 밀고 들어가요. 돈 번다고. 그것도 사상 최고가에 끝없는, 그죠? 매수랠리. 국장한데 팔아치우고 그냥 가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요. 국장에서 사상 최저가에 매도해서 미국장에 사상 최고가에 사주는 거예요. 과연 이거 될까요? 모르겠어요. 결과는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그죠? 코인 빠져나가고.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금투세죠. 금투세. 금투세 이 부분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한다. 그죠? 왜? 이재명 당대표로 당선, 거진 유력하죠. 그러면요, 이 결국은 권력 욕심이란 거는 끝이 없거든요. 한번 실패했잖아요. 그럼 내가 뭘 실패했나? 뭘 실패해서 내가 떨어졌나? 그럼 다시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되지? 충분히 준비를 할 거다. 그러면 충분히 금투세도 간다. 단 명분은 만들어야겠죠. 그죠? 정부가 하니까 끌려가는 게 아니고 대의 명분, 그죠?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라든지 뭔가 명분을 찾을 것이다. 근데 결국은 그것도 8월 17일 이후가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그죠? 약간 고통의 시간이 계속 진행이 될 거다. 뭐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그러면 그 고통의 기간을 결국은, 그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뭘 할 것이냐? 그죠? 나름대로, 그죠? 열심히 반등을 할 때는 다 같이 안 한다 그랬죠.
언제나 그래요. 폭락은 다 같이 떨어져요. 근데 반등은 차례 올라간다는 거죠.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간다. 그 우선순위에 빠른 거를 찾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생각하는 거는요. 항상 그런 생각해요. 심리적인 심리. 뭐 사람이라는 게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라는 게 이 마음속에 뭐가 많은 생각이 들어있겠죠. 꿈과 희망, 절망, 공포. 지금은 그죠. 공포가 아니면 뭐 허무, 포기 이런 것들이 가득 차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항상 현금을 쥐고 간다. 아무리 좋은 장에도 한 30%의 현금을 들고 간다. 그러면 지금 같은 고난이 왔을 때 그 돈을 이용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 이게 과거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저 몰빵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덮어두고 안 보고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죠. 실패를 통해서 뭔가를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장을 통해서 왜 분할 매수를 하는지, 왜 일정 부분 현금을 쥐고 가는지 그런 것도 배워둘만 하는 거죠. 오늘 장의 어떤 핵심 포인트를 이래 콕 찍을 하면요. 일단 앞전에 그죠. 월요일인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수요일 날 중요 이벤트가 2개가 있다. 하나는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코프로 그룹 발표가 있다. 그랬죠. 근데 에코프로 그룹 뭐 뻔하죠.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왜 안 좋은지, 안 좋을 수밖에 없는지, 뭐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말고도 없다. 뻔한 스토리다. 왜 그런지, 앞으로 가면 좋아지느냐, 좋아지기 힘든 구조다. 그런데 이런 애들이 코스피 지수 상위 대장주들을 시가총액 상위주를 쭈르륵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고난의 길로 가는 거다. 이게 현실이다. 말씀드렸죠. 근데 문제는 개인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공부도 안 해요. 예상도 안 해요. 그죠? 뭐 어떤 아저씨가 이야기하면 막 정신없이 미친 듯이 물타기. 이거 팔았어. 물타기. 저거 팔았어. 물타기. 끝없는 물타기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쭉 반등 나오면 봐라. 이제 본격적으로 턴이다. 또 팔아서 더 사버리고. 그죠? 그게 현실. 오늘 2분기 에코프로 시리즈 실적 쫙 나왔어요. 그죠? 대표적인 거 에코프로 마이너스, 그죠? 적자가 한 500억 넘었죠. 500억 넘었는데 지금 시가총액 얼마예요? 한 13조 되죠? 아마 퍼가 지금 그죠? 한 300 넘죠? 얘가 언제 좋아지는데요? 1년, 2년, 3년, 10년 후에 언제까지 기다리는데요? 10년 동안 적자 나고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한 39억인가 흑자 났어요. 그러면 그 전분기 대비, 그러니까 전년 대비 한 96%인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머티리얼은 에코프로 머티리얼 적자. 비참한 현실이죠. 그런데도 개인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막 빠지면 또 물타기, 빠지면 또 물타기. 그러니까 코스닥 대부분의 종목들이 씨가 마르는 거예요. 돈이 말라가니까 거래도 없이 계속 빠지고 조금만 뭐 하면 이거 팔았어. 끝없는 에코프로 시리즈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요. 저는 그래 생각해요. 주식은요. 그 가치만큼 가는 거예요. 결국은 종착역은 그렇다는 거죠. 앞으로 뭐 한 단기간 뭐 길어봐야 한 1년 안에 전기차가 엄청나게 시장이 활성화되어 좋아질 것이다 하면 그 정도는 기다려준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결국은요. 코스닥에 살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2차 전지들은 빠져야 돼요. 근데 빠진데 막 급락하면 신용 반대 매매가 무더기로 터지기 시작하죠. 그러려면 다 같이 고난의 길로 가는 거죠. 천천히 빠졌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빠지면서 그 자리를 뭐 조선이든 뭐 반도체든 새로운 업종이 자리를 잡아야 되겠죠. 제일 유력한 거, 그죠? 좋은 거는 어찌 보면 뭐 미우나 고우나 반도체들이 자리를 잡으면 제일 유력하죠. 오늘 그죠? 삼성 2분기에 컨퍼런스 콜 했을 때 그죠?
그죠? 그나마 희망을 던져줬죠. 2분기 매출액이 한 28조 5천억 요 정도 나왔거든요. 이 정도 수치는 그죠? TSMC하고 항상 비교가 되니까 거진 한 8분기 정도만에 TSMC를 능가했다. 한 요 정도. 그리고 매출을 떠나서 그죠? 앞으로의 어떤 희망을 또 던져줬죠. 그동안 그 삼성전자 뭐 했나? 니는 뭐 했노? 하이닉스는 잘 나가는데 항상 그죠? 비아냥거림 당한 거. 그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이 부분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3분기부터. 그러니까 그 HBM의 그 5세대 그죠? 5세대죠. HBM3E 8단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 들어갈 것이다. 뭐 이런 쪽에 어떤 이야기 있었고,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부사장 그 어떤 설명 이런 쪽으로 보면 보통 그 NDA라 그러죠. NDA라고 표현하죠. 그 고객사와 비밀 유지 뭐 계약 이런 조건. 그러다 보니까 시원하게 그냥 팍팍팍팍 밝히지는 못해요. 적당히 그냥 뉘앙스를 던져주는데 뭐 뻔한 스토리 아니겠어요. 결국 뭐 엔비디아하고 또 뭐 그런 부분이겠죠. 어쨌거나 뭐 삼성전자가 살아나면 반도체가 살아나고 반도체가 살아나면 그죠. 또 훈풍이 불겠죠. 그러면 2차 전지 자리를 서서히 차지해가면 또 장이 살 것이고 뭐 여러모로 그죠. 지금은 그런 생각합니다. 맞을 매 다 맞았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손절을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 뭐 그죠. 뭐 손실 뭐 손해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실수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요. 항상 최고 후회스러운 게 빠지고 하는데 내가 그 장을, 그 시기를 공포 때문에 못 견디고 손절하고 난 이후에 얘가 반등을 했을 때 가장 속이 쓰리더라고요. 물론 보고 있는 종목이 계속 빠지면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손절했는데 바로 턴할 때 그때가 어찌 보면 가장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내 종목만 빠지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손절을 하고 뭔가 그죠? 뭘 잘못했는지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코스닥 전체가 다 그래요. 안 그런 게 없어요. 전부 다 그죠? 수급이 무너졌기 때문에 또 금투세 영향으로 끝없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기에는 어쩔 수 없어요. 손절하고 다른 종목 가봐야 또 뵐 수 없어요. 똑같은 흐름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현금을 들고 있기에는 늦었고 또 현금 들고 꾸역꾸역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탱 턴하면 순식간에 10% 20%쫙 올라버리면요. 추격 매수 못해요. 내가 10,000원에 샀다가 5,000원까지 떨어져서 못 견디고 팔았는데 근데 그게 6,000원, 7,000원 됐다? 절대 못 사요. 결국은 그죠? 대세 하락장에서 내가 주식을 다 팔고 나면 대세 상승장에도 현금 들고 있다. 그래 되는 거예요. 유심히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종목을 타겟으로 해서 내가 노리고 있는데 내 눈에는 저점이 보였어. 내 눈에는 12,000원이 저점이었는데 12,000원에서 더 빠질까 싶어 쳐다보고 있다가 꾸역꾸역 반등해가 13,000원이 와요. 그러면 이번에는 12,000원 다시 가면 사야지.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13,000원에서 14,000원 가고 15,000원 가고 그러면 결국은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항상 그렇다는 거죠. 그게 사람이 매매를 하니까 결국 심리가 그래 좌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물타기도 좀 어찌 보면 무서워요. 겁나요. 근데 저는 그래 합니다. 뭐 조금씩 그냥 매일같이 그냥 막 사버려요. 에이가 망할래사 뭐 언젠가는 오르겠지 막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지금은 뭘 했습니까? 선택과 집중. 내가 들고 있는 종목 전부 골고루 물타기 하는 것보다 지금은 똘똘한 놈, 확률이 가장 높은 놈 하나를 집중 매수를 하면 오히려 걔가 맞았을 때 순식간에 다 손실을 만회하고 그 이익 난 거를 팔아서 또 바닥에 있는 거 물타기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전략적인 어떤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막연히 내가 물린 종목이 아니고
그죠? 시장이 판단했을 때 가장 반등이 빨리 줄 만한 이런 종목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지금 시기는 그냥 주식 안 보죠. 막 짜증나, 안 봐, 귀찮아. 이래 되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렇지만 반등이 나왔을 때는 열심히 준비를 하고 본 사람과 아예 안 본 사람은 차이가 엄청나게 날 거라는 거죠. 뭐 저는 뭐 과거의 경험이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지금도 열심히 하는 거죠. 포기? 그죠? 포기를 왜 합니까? 급한 돈도 아닌데, 이거 당장 팔아서 뭐 쌀 사가 밥 먹을 것도 아닌데,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숫자일 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느긋하게. 뭐, 배당받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기다리면 결국은 그죠. 제자리 다 돌아가더라. 뭐 그런 어떤 뭐 식으로 지금은 버티고 있는 거죠. 춤에도 그죠. 찔끔찔끔 하긴 해요. 대부분의 종목이요. 다 신용 반대 매매가 끝없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죠. 이 부분을 계산이 안 써요. 신용 반대 매매를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쏟아져 나올지 모르니. 그래서 뭐 물타기 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신용이 커진 다 털려 나가는 거. 이제, 아이고,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쪽으로 조금씩 들어가 보는 거죠. 오늘 1번에서 전격적으로 금리 인상했죠. 이래 되면 앞으로는 또 그죠? 전 세계가 엔캐리 트레이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슈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어디에서 얼마만큼 매물을 쏟아내고 일본으로 그죠? 상한으로 들어갈지 그런 부분도 변수가 돼요. 근데 반드시 악재는 아니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엔캐리 트레이드 이 말은요, 결국은 또 일본이 금리 인상한다. 이 부분은요, 결국은 여러 가지를 종합해보면, 결국은 미국이 금리 인하로 간다. 그런 뜻이고요. 미국이 금리 인하로 간다는 말은 달러가 하락한다는 이야기예요. 달러 외에 모든 화폐가 상승한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미국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은 달러의 하락, 그죠? 그 부분만 감안해도 마이너스 손실을 안고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미국 주식 떨어지고, 환율, 한차손 발생하고 하면 이중고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만큼 수익도 많이 내야 된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큰 흐름을 이런 식으로 보면 결국은 미국이 시장이 정점을 찍고 그 미국 장에 있는 높은 그죠 가격대 있는 거를 우리 산업개미들 다 받아주고 또 어떤 메이저 세력들은 이미 탈출을 시작을 해서 앞전에도 그저 한번 언뜻 말씀드렸죠. 헤지 펀드들이 미국 시장에서 이미 막 손 털고 떠나기 시작했다. 뭐 그런 부분도 감지가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결국은, 그죠? 달러의 정점은 또 미국 시장의 정점. 그래 되면 결국은 어디가 수혜가 받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그죠? 시세가 못난이장. 결국 국장이 이제는 또 타겟이 된다. 뭐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또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거는 어쨌든 봐야 하는 것이고, 엔캐리 트레이드 이 부분은 그죠? 좀 해가지고 좀 심도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좀 긍정적으로 우리한테는 우호적이다. 또 미국장에는 좀 불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고 싶네요. 오늘 밤에는 그죠? FOMC 금리 또 결정하죠. 그냥 동결로 나오겠죠. 문제는 그요. 새벽 3시 30분에 파월의 발언. 파월이 어떤 뉘앙스로 발언을 하느냐. 시장은, 그러니까 시장이 하면 미국장이죠. 미국장은 9월 금리 인하 거진 100% 이 정도로 반영을 다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많은 메이저 회사들이 전부 그죠. 신고가 간 것이고 예정대로 9월에 금리 인하 뉘앙스를 적당히 풍겨주면 그나마 좀 상승으로 끝날 것이고 파월이 9월도 글쎄 하고 좀 쎄한 말을 하면 그죠. 급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 어쨌든 새벽에는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애플, 아마존, 인텔 줄줄이 실적 발표를 해요.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에 어떤 데미지를 입히겠죠. 결국은 높은 가격, 그죠? 다 높아요.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이 지점에 얼마만큼 실적이 나와야 시장이, 그죠? 긍정으로 볼 수 있을까요? 결국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죠? 엔비디아도 그렇고, 그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시장이, 그죠? 기대치가, 눈높이가, 주식 가격이 이만큼 있는데, 거기에 못 미치면 결국은 그건 악재로 작용을 하는 거라는 거죠. 어쨌거나요, 뭐, 신규주 도박판도 계속 진행되지만, 이제는 고점이 점점 낮아져요. 왜? 꼬덕이어가지고 뻘가물 개미들이 다 죽은 거예요. 망한 거예요. 전부 거지됐죠. 거지되고 없으니까 이제 손님이 점점 떨어져 가기 시작한다. 그렇게 뭐 보면 이제는, 그죠? 어느 정도는 이제 판을 스스로가 걷어찰 시기도 다가온다. 그래 보고, 그러면 이래저래, 그죠? 이제는 맞을 매는 다 맞고, 이제는 반등의 시기만 남았다. 뭐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신용도 19조 5천억 많이 털렸어요. 결국은요, 개인들의 피눈물, 그죠? 무지한 욕심 때문에 신용 미수치고 끝까지 밀고 들어갔다가 항상 종착역은, 그죠? 깡통이죠, 깡통. 지금 수많은 개인들이 망해서 깡통을 차도 아무도, 그죠? 그런 신문기사에 줄 한 줄 없어요. 개인들이 어렵고 힘들다. 말 한마디 없어요. 맨날 공모주 도박판 어쩌고 저쩌고 좋은, 그죠? 그런 것들만 떠들죠. 오늘 보니까 교보 16호 스펙 1000대 1 기간 경쟁률 돌파했다. 또 막 열심히 떠들고 있어요. 참, 그죠? 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주식 한 30년 하면서요. 기관들의 어떤 수준을 봤을 때 역대급이에요. 랭킹 1, 2를 다투는 멍청한 애들이 지금 기관이랍시고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있어요. 그런 쪽을 옹호하는, 그죠? 같이 따라가서 옹호하고 광고 때리는 뭐 많은 그 유튜브 거대 집단들, 똑같은 집단들이죠. 결국은 뭐 주식시장 미래는 있든지 말든지 지금 있는데 이 순간 내가 열심히 개미들 피 빨아먹으면 내만 부자 되면 돼. 나머지는 죽든지 말든지. 뭐 지금 딱 그런 시기예요. 그만큼 한심하다. 그리고 이런 공모주 도박판 벌어지고 막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문제가 되겠죠. 장애인들 치부니까. 그래서 일반인들 개인들은 입을 탁 닫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유튜브 뭐 이거는 뭐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같은 뭐 영세 유튜브는, 그죠? 목숨 걸고 할 일도 없고 또 할 수도 없는 처지고, 그렇다고, 그죠? 제 같은 영세업자들이, 그죠? 무슨 법인을 만들어서 할 것도 아니고, 어쨌든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아마 거진 하반기부터는 개인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유튜브를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종목 추천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맞을 매는 다 맞았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 좋은 애들, 이런 애들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제는 물타기를 조심스럽게, 그죠? 진행을 하는 게 맞다. 그죠? 무차별적으로 내가 물린 종목이 아니고 가장 그래도 이뻐 보이는 걸 찾아서 하는 게, 선택과 집중해서 좋은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어쨌든 오늘은 삼성전자가 희망을 던져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7월 마지막 날, 개인적인 어떤 생각 마무리하겠습니다.